김은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6128호 아산시 탄소 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기후 위기에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시는 제1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부터 2034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환경뿐만 아니라 에너지, 교통, 건축, 산업, 농업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추진되는 종합적인 정책입니다. 이에 기본계획에 포함된 각 분야의 정책과 사업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부서 간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9대 아산시의회에서도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8년 7월 30일까지 약 2년간으로 하며 주요 활동으로는 기본계획과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간 연계 및 발굴, 정책 제도 개선,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우수 사례 조사와 현장 방문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탄소 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부서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아산시의 탄소 중립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본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128호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은아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은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 교통, 에너지, 도시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는 정책과제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연구 및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며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혜 의원님. 네.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를 활동하시겠다라고 우리 발의하신 우리 김은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본 의원이 이제 탄소중립에 대한 이제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조금 전 9대 때 의원님들이 활동하셨던 내용들 또 결과 보고서 또 여러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구성이 특위를 그때도 9대 때도 되게 많은 논란의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특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특위를 통해서 연구하고 저희들이 찾아가고 또 어느 정도 결과를 내서 그거를 집행부와 또 시민들께 되돌려주는 이런 역할이 특위라고 저는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거의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특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분명히 특위에 대한 기회를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계속 작년 그러니까 9대 때 거의 한 2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2024년 8월 30일부터 시작해서 활동기한이 2026년 6월 30일 날 결과보고서를 냈습니다. 거의 2년은 조금 못되게 특위를 하면서 과연 제가 봤을 적에는 만족할 만한 특위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왔을까라는 판단을 하지만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제도적인 성과는 좀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제가 판단을 좀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첫째적으로는 제도적인 성과를 보면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기후 대응 설치 운영 조례라든지 또 아니면 신세대 보급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고 저는 이제 본 의원이 특위를 탄소 중립 특위를 한다고 하면서 좀 특이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이번에 기후 대응 기금 조례 탄소 중립 사업의 재원을 제도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조례를 기금 조례를 만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 이 기후 대응 기금 조례가 지금 좀 유용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의원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모아지지 않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도모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적극 의정 활동으로 이제 기금을 모으기를 추진하기를 이제 건의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다른 기금과 또 중복되는 다른 또 우리 예술의 전당 이런 기금도 현재 못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모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더 견제하고 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발돋움이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제가 기금 현황을 제가 정보 공개를 한번 보니까 올라온 자체도 없어요. 지금 이 기금 조례를 운영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거기에 올라온 기금에 올라온 뭐 이런 그 차례도 없다. 그러면 지금 기금 조성도 전혀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른 거는 전부 운영 조례를 뭐 제정한 것도 있지만 거의 개정안이고 이 오로지 제도적인 성과를 낸 거는 기금 대응 기금 조례로 저는 되게 유용하게 바라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기금 현황을 보니 기금 현황이 올라온 상태도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2년 가까이 저희가 특위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과 보고에도 이렇게 9대 탄소 중립 주요 결과물이라고 해놓고선도 이게 결과물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특위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위원님들조차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의원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집행이 됐는지 기금이 마련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거를 꼼꼼하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계속 특위만 만든다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2년 가까이 한 탄소중립 특위를 지금서 와서 또 10대에 와서 이 탄소중립 중리를 한다 그러면 지금 모든 거를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을 저는 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성과나 이런 거를 전부 쭉 봤을 적에는 결과보고서에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지금 결과보고에서는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을 제기함, 방향성을 제시함, 계기를 마련함, 협력 기반 조성에 기여함, 재정 방향을 정리함, 재정 추진함, 뭐 이런 정도의 논의나 제안 추진 단계를 성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특위의 성과로는 제가 보기에는 결과 보고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인데 또 이번에 만약에 특위를 또 10대 와서 같은 특위를 또 한다고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전부 한 거에 대한 지금 내가 보기에는 관리 상태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그거는 지금 현재 관심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 특위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면 된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 거대한
이 답이 없는 이런 거를 관리하기보다는 우리 투기가 좀 방향성을 갖고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본위원회 생각인데 지금 만약에 이 투기가 결정이 되면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의원님의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계원님께서 우려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9대 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에 계셨던 분들 중 현재 지금 의회에 살아남아 계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처음에는 본 의원도 굳이 이거를 캐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요성은 사실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본 의원이 이제 대학원에서 교수님들에게 얘기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탄소 중립이라는 게 아까 제안 설명했다시피 경제 산업,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등등 농업이랑 다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전국적으로 이 순위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9대 특위에는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현장 조사, 그 다음에 부서별 업무 보고, 아이디어 회의, 이렇게 첫 단추만 끼어 나가고 있었던 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기후기금 그거를 마련을 못한 부분도 특위에서 찝어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부분도 본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탄소중립 특위를 10대 때 하려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특위 이번 목표는 지난 특위에 제한 사항이 없는 이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 점검과,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운영위원님들한테만큼은 결과 보고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보고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산형 사용 후 이제 배터리 순환 사업하는 산업화하는 그 로드맵을 검토해서 결과치를 도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산시에 태양광과 그 다음에 풍력발전 이런 재생에너지의 기초조사가 필요하다는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까지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부서별 사업 예산 성과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9대 때는 탄소중립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미실시된 그 부서별로 다 아이디어 공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의원이 이제 관리표를 제작해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더 아셔야지만 우리 앞으로의 아산시 탄소중립 이 신재생 에너지에 추진을 할 수 있는 발돋움이 되기를 바래서 본의원이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모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례 개선안과 이행 결과 확인을 할 겁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계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금 조례나 개정했던 모든 조례들을 우리가 이행이 되고 우리가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또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결과를 도래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김은하 의원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고 지금 10대 때 탄소중립 특위를 만든다는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 아싸리 지금 뭐 여러 가지 조례를 재개정한 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좀 뭐 집중적으로 보겠다, 또 기금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사실은 지금 뭐 기후변화과나 환경보존과나 이런 사람들은 다 거의 전문가들이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전부 다 어느 결과물을 내고 있고, 근데 저희들이 옆에서 또 보조적으로 또 사이드에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강화라는 정말 거대한 큰 틀을 좀 벗어나서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량, 저희들이 지금 오늘도 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민경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이거에 대한 축소판 할 수 있는 QR코드도 지금 말씀을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시민들은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아직까지도 피부에 와닿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산재에 있다. 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너무 커다랗게 지금 이거를 결과물을 내려고 생각하시고 이 특위를 구성을 하려고 마음먹으시면 이거는 쉽게 내가 보기엔 다가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2년간 이 특위를 했다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뭐 배터리 산업이나 결과를 낸다, 풍력 발전, 뭐 재생에너지 부서별 어느 결과물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다 중요합니다. 저희 지금 현 시대에는 무조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량이라든지 또 우리가 제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조례 제정 여러 가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2차적으로 이거에 대한 탄소 중립의 마무리 작업을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저는 제가 이해를 조금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전문가 같은 이런 그 작업을 하신다고 이야기하면 지금 2년간 이 탄소 중립을 하신다고 하면서 좀 부끄럽지만 저희가 당진에 한 번, 제주도에 2번인가 3번 정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런 방문을 통해서 결과물을 저희들이 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어느 한 장소만 피력해서 꼭 그 장소만 가야 된다는 법도 없지 않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가실지가 저는 이 자리에서 되게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전 이상입니다. 네, 발언해 주신 이기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난홍 의원님. 네,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이기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탄소 중립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어떻게 갈 것인가는 이거를 우리가 타진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거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누구 몇 명의 의견 갖고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다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계속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8월 달에 발의가 돼서 2026년 6월 달까지 그게 유지가 됐는데 거의 2년이었는데 제가 봐도 특별하게 공적이 없더라고요. 이게 이 사항이 없고 그거는 진짜 말로만 할 수 있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그런 탄소 중립 위원회라면 저는 사실 있으나 마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 가는 생각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많이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과연 2년씩 이끌어갈 문제가 있는 건가. 일단 단계적으로 조금 사업을 좀 줄여서 1년 정도씩만이라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서 조금 큰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해봅니다. 어떠신가요? 답변할까요? 네. 그 지난 9대 때 2년 동안의 큰 성과는 당연히 없습니다. 공감합니다. 네네. 다만 이 지난 9대 때 특위에서 해온 정책과 그 방향성의 토대로 아산시 집행부가 한 10몇 군데가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은 거에 체감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의원은 9대 때는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59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자료는 제가 배포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아산시에도 있습니다. 근데 본의원이 더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아산시 탄소중립센터가 국도비가 돼서 1년에 운영비가 몇 억씩 투입을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근데 그 지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산시에서 견제와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정산 보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특위에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견제해야 될 그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난호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요, 기간이 짧게 가는 거랑 길게 가는 거랑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이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탄소 중립이라는 게 아까 존경하는 이계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캐파가 크고, 당연히 우리는 여러 부서에서 흩어진 사업들과 예산을 하나로 다 체계를 관리해가지고 조례와 예산 정책을 연결하는 거에 주 목적을 두는 거는 그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다듬어 가야 되기 때문에 특위에 이제 또 전문성이 있게끔 다 각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앞으로 이 탄소 중립은 특위는 아마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10대 상반기에 본의원이 추진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뿐입니다, 의원님. 네, 저는 어차피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나 뭐 태양광이나 모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누군가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 반대는 안 하는데요. 어차피 이왕 시작하는 거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작게는 아산에서 어쨌든 실천을 하는 거니까 그 아산에서 큰 실효가 거둘 수 있도록 확실한 탄소중립 특별위원회가 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아이디어를 좀 많이 주시면은 이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에서도 또 아이디어를 같이 공존화해서 그거를 좀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난홍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유민경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민경입니다. 존경하시는 우리 김은하 의원님께서 이번에 탄소 특위를 이제 추진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9대 때 없고 10대에 처음 들어왔다 보니 앞전 9대에서 했던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내용의 결과물이 조금 저도 훑어봤을 때 그걸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탄소 중립에 관련된 논문을 준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의 탄소 중립 2045 충남형 거기에서 이제 3년 전부터 앞전 도지사님과 함께 이거를 여러 가지를 회의와 통해서 이제 시민들 체감형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우리가 눈앞에 바로 보이진 않지만 꾸준하게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하면 연간 절약하는 탄소 킬로그램 수가 나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우리가 시민 체감형 탄소 중립이라 생각하고 그걸 시작으로 이제 산업 분야라든지 그리고 ESG 경영까지 폭넓게 우리 탄소 특위가 시민들에게 열린 그런 의회로 그리고 적극 행정으로 다가선다면 저는 10대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김은하 의원님께서 이걸 준비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저는 참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아산시가 정말 전국에서 탄소 중립이 선도하는 그런 특위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유수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수영 의원입니다. 탄소 중립 특위 관련해 가지고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이제 몰랐다가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관련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는 원론적 의견인 이야기이고 또 실질적으로 기후 대책 또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 세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때에 아산시 의회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또 체계를 갖추어서 이 집행부에 또 의지를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드리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 의원님 또 정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실질적인 성과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오랜 기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 좀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 정책을 개발하면서 또 실질적인 어떤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만 운영을 한다면 저는 이 특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혹시 그 2050 탄소 중립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이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내용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국은 이제 제가 광역별로만 이제 파악했을 때는 우리 충남이 2위권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입지가 좋은 거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전국에서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2050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약 10%대나 15% 정도도 못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 목표는 2030년까지 50% 정도 목표인데 수치로는 아주 턱없는 수치를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탄소 중립 특위가 의회 내에 있어서 그 보다 더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2년간 하면서 지금 전에 안 계셨었다고 했잖아요. 좀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보니까 위원 구성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고 그래서 그거는 좀 못 물어볼 것 같고 앞으로는 또 아까 우리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인 그 결과 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유수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네네 정난홍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탄소 중립이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시작된 게 화력발전소를 없애는 그 상황으로 가는데 이런 단계가 넘어가면서 문제는 이제 그 거기서 일하시던 노동자분들이 갈 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것도 탄소 중립의 정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아산에서 만약에 그런 회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좀 세밀하게 살피셔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산시에 지금 기업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시에서 집행부에서는요. 근데 우리 아산시의 기업이 유치가 많이 되면 그에 맞는 기반 시설이 우리 아산시가 토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본 의원이 지금 정말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 베트남이나 이제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는요. 지금 미국과 프랑스의 그 기업인들한테 민자 투자를 받고 이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를 베트남과 태국, 동남아시아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현재 이제 국가산단에서도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을 어떻게 할 건지 모든 정책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이어나가도 충분히 우리 아산시 기반을 좀 하면 기업에서도 더 유치하기가 좀 손쉽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신 정난홍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산시 행정에도 탄소 중립 상설위원회가 전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위원회랑 아산시 의회가 새롭게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집행부 위원회가 계획을 심의하고 자체 점검을 한다면 의회 특위는 그 계획이 실제 사업 예산이나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2050 탄소중립 녹색 성장위원회는요, 집행부의 심의 의결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역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런 거를 심의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나 이런 수립 시행 추진 사항을 관한 사항만 이렇게 다루는 거지, 우리 같이 이렇게 사업이나 예산, 성과, 이 결과 이거를 도래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반면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수립한 이제 심의나 그다음에 계획이 부서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들, 그다음에 그 성과 결과를 이행이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좀 반영해서 그걸 조례에 또 담아서 그 건의를 하는 게 가장 제일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하면서 또 우리 의원님들 17분의 의원님들의 고견을 또 담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전문가 불러서 또 교육도 받으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은 저는 이 1년이 아니라 사실 지금 특유의 방향이 지금 2년을 지금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전 장시간인지 지금 사실 저도 초선의원이라, 근데 특별위원회가 아까 처음에 존경하는 이기호님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그런 보고를 했다라고 저는 조금 들은 바가 있었는데, 2년을 하는 장점과 1년과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특별위원회라는 게 그 테마별로, 하나의 목표별로, 네. 그다음에 그 주제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축제 특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경관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뭐 1년이 단기간으로 갈 수 있는 거지만, 본의원은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2년이 맞다고 나름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거는요. 아까 존경하는 정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을 만나더라도 본의원이 이제 상임위도 활동을 하지만 특위를 하게 되면은 기업을 한번 만나고 시민을 한번 만나고 결과를 하면은 6개월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함께 어디 벤치마킹을 가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은 또 6개월이 됩니다. 그럼 결과가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조례를 하는데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조례 하나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기에도 3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은 또 분야가 너무 캐파가 넓기 때문에 본의원이 2년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1년으로 해야 된다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의중이 그러시다면은 본의원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결과가 이 부분은 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또 하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실천활동을 되게 중심에 두고 있었지만, 저는 특별위원회에 지난 9대 때 활동을 되게 살펴보았어요. 근데 놀랍게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런 반대 기자회견도 참석하셨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기자 잠깐 검색 중에 보다가 그런 활동이 탄소중립위원회 활동인가라고 하는, 저는 그 활동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반대 기자회견을 간 거는 본의원은 그거는 들은 바는 뭘까요? 없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시행하게끔 그렇죠. 네네, 추진하는 맞습니다. 특별위원회로 활동을 했대. 그래서 네. 본의원은 안 갔습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저는 그래서 지금 걱정과 우려가 하나 있는데, 이건 정책적인 대안만 제시하는 게 특별위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실천활동에 그 누구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앞장서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활동에 대한 의미가 이 정책을 제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그다음에 집행부도 이 본을 받아서 함께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걱정과 우려를 많이 종식시켜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만약 지금 된다고 하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의 더 있으신 의원님들 더 있으실까요? 아, 네. 이윤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형식을 빌렸지만 약간 의견을 한번 전달드리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탄소특위 관련해 가지고 성과가 낮았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기간이 조금 긴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보니까 아까 김은하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한 사이클 도는데도 계속 오랜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간이 좀 충분히 보장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이클 도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낮다 그래서 기간을 줄여버리면 그러면 똑같이 또 별 내용 없이 성과가 없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기간이 오히려 보장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이해가 있지는 않았는데 한번 좀 내용을 읽어보다 보니까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생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하겠다고 해가지고 모든 화력 발전 에너지를 화력 발전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저는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생산 단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특위를 한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를 무조건적으로 많이 늘려야겠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특위 활동을 하면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아산에 들어올 예정인데 그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에너지 생산 단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재생에너지 어디에서 반대하는 그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해가지고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통한 그 에너지 생산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두 번째로 있는 것은 에너지 절약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찬반, 뭐 에너지 생산 단가와 별개로 굉장히 굳이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에너지 펑펑 쓰자고 이야기할 만한 분들은 또 안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더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쓰면서 특위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윤규 의원님께서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같이 활동하신 거죠? 건의 네, 받겠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있으신데. 그리고 네,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제 당부해 주셨던 이제 네네. 실천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특위에서 만약에 시민의 입장을 받아서 네. 반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찬성을 해야 되면은 찬성하고, 그거는 그때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특위가 네. 또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 더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